한 10번 당첨돼도 못 사잖아요. 미국 로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 대리님께서, 제가 김 대리님한테 상반기 동안 강남 서초 쪽에 서울에 좀 괜찮게 거래된 물건들이 있는지, 구독자들께서 뭐 매번 볼 수가 없으니까 특징적인 매물을 좀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보면 저기 팔렸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강남 서초 지역에 굵직굵직한 좀 특징적인 건물들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강남 서초 쪽에 내가 저기 가봤다, 저 건물? 뭐 그런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물은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신사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면은 신사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네요. 노선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네, 도산대로 대로변에 있는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사람 많이 다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토지 면적은 약 99평, 그리고 연면적은 257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총 매각 금액은 500억, 토지 평당가는 5억 531만 원으로 5억이 넘게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그럼 이게 100평이 안 된 건물이 평당 5억이 좀 넘게 팔렸고 500억에 거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된 건물이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물들은 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건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거래된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와, 평당 5억이면 진짜 한 평당 거의 아파트 한 채씩. 맞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원래 임차에 들어간 게 2층, 3층이 IOU 성형외과 의원이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하시는 분께서 명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추후에 밸류업으로 신축하는 그런 용도 목적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가로수길 가려면 무조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네, 뭐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뭐 지하철에 가면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니까 유도인구는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건 로또 한 10번 당첨돼도 못 사잖아요. 미국 로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물건도 역시 신사동인데, 여기는 압구정 로데오역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 건물입니다. 그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는 여기 6번 출구에서 30m 정도. 여긴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맞은편,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코너변에 있는 건물. 네, 맞습니다. 전면이 굉장히 넓은 건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토지 면적이 175평, 반올림에서 176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연면적은 또 여기도 낮습니다. 300평이 좀 안 되네요. 네, 296평.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나 이런 게 아니라 3종 일반 주거지요. 네, 여기 이제 매각 금액은 800억으로 평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건물입니다. 여기도 위치는 정말 좋잖아요. 코너변에 있고 역출구에서도 바로 앞에 있고, 이런 건물도 팔리는군요. 여기도 이제 올해 4월에 거래가 된 건물. 올해 그렇게 많이 안 됐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팔리네요. 오히려 지금이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 좀 나오는 시기이지 않을까. 원래 안 나오는 위치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나오니, 솔직히 이게 시세보다 싸고 그러진 않잖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매입을 해야겠네, 이런. 그래서 바로바로 나올 때마다 매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건물 또 알고 있는 건물인가요? 도산대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청담동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여기도 노선상업지역이네요.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도 일반 상업지랑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합쳐져서 노선상업지에 위치한 건물이고, 여기 맞은편이 예전에 정우성 씨하고 이정재 씨가 매입했던 건물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 3억 정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한 얼마 정도 매입이 됐나요? 여기는 이제 평당 2억 6천만 원. 그래서 여기 토지 면적이 178평이거든요. 그래서 총 매각 금액은 466억 5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토지 평당 한 2억 6천만 원으로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가 산 건 3억인데 그건 코너변에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고, 이거는 코너가 아니다 보니까 한 2억 6천 정도로. 네, 맞습니다. 뭐 그분들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지만 코너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그냥 시세대로 매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새 뭐 청담동 쪽이 핫해서 솔직히 싼 물건은 없잖아요. 기본이 거의 한 2억 아니면 1억 후반대 정도의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면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억 후반이나 뭐 한 2억 정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자기가 쓰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한 거겠네요. 여기 조건 자체가 전체 명도를 완료시키고 나서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하신 분은 거의 신축을 위해서 매입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은 427평이면 괜찮게 지은 것 같은데 용적률이 다 못 받았네요. 그리고 여기가 노선상업지역이니까 아까 땅 모양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 300, 한 20, 3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보다 뭐 한 1.5배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것도 청담동 잘 아시는 분들은 이쪽 잘 알죠. 진 라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스케줄 청담, 울프강 스테이크 같은 유명한 맛집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그쵸. 이건 또 몇 월달에 팔렸나요? 올해 1월에 팔렸습니다. 1월 달에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매입을 한 거네요. 이게 원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샀겠네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은 이제 역삼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강남역 11번 출구 바로 뒤편으로. 여기는 메인이잖아요. 강남 최고 상권 중 하나죠. 비쌀 것 같은데. 토지 면적은 113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도 384평, 반올림에서 385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매매 금액은 328억, 토지 평당은 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거의 3억에 거래됐고 지금 보면은 용적률이 269%면은 신축을 하진 않겠네요. 3종 일반 주건 250%까지니까. 이 건물은 왜 매각이 됐을까요? 이 금액이. 수익률도 2.5%면 수익률이 강남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오네요. 거의 평당 3억을 주고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수익률이 저만큼 나오면은 그만큼 상권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상업지역에도 인근으로 해서 매매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건 전부 다 매각이 된 금액이 한 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 161평에 매매가 484억으로 해서 평당 약 3억에 매각이 된 건물이 있고 또 그 옆에는 149평으로 해서 평당 2억 5,700만 원에 거래가 돼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상업지 대로변이 아니라 상업지 이면도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국기원 올라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상권이 좀 빠져요. 상업지긴 하지만 상권이 좀 빠지는 그런 길인데 하나는 3억, 하나는 2억 6천에 거래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얼마나 여기 라인이 상권이 좋은 라인인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가는 뒷길 이면도로인데 여기가 저번에 선예진 씨가 매입한 건물도 이제 평당 거의 3억 좀 안 됐는데 이것도 금액은 비슷하네요. 심지어 여기는 상업지도 아닌 3종 땅을 2억 9천에 매각이 된 거다 보니까 여기 상권은 이미 증명이 끝났다고. 뭐 강남역은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매매 금액이 나쁘진 않은데 약 평당 3억인데 월세가 6,700이 나오네요. 와, 이거 갖고 있으면 월 6,700씩 나오면 건물주는 일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한 몇 월 달에 매각이 됐나요? 여기는 올해 5월 달에 거래가 된 건물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래 신고가 이제 5월 달에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잔금은 이제 그때가 아닌데 보통 한 달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신고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잘못 넘겼는데 또 물건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물건은 서초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몇 층짜리 건물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 토지 면적은 약 105평, 연면적은 약 76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 577%까지 지어진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424억. 그래서 건물가액을 빼고 토지가액만 말씀드렸을 때는 약 4억에 거래되는 건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건물 가격이 평당 600만 원 쳤을 때는 한 3억 5천이고 아까 위치가 14번 출구에서 좀 뒤로 코너변에 있는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네요. 위치는 정말 좋네요. 그리고 임대료가 거의 1억 가까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보증금 15억에 월 9,700. 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신축을 해서 밸류업을 하려는 그런 건물들이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손볼 곳이 없는 좀 완성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 솔직히 그때 촬영했던 것처럼 좀 재미가 없는데 지금 보여주신 건물이 진짜 역 바로 앞에 있는 코너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와 정말 비싸게 팔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물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은 솔직히 시장상이 좋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시세대로 나오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현금만 갖고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건물들이네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결산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9월달이니까 상반기 결산해보면 추세가 어떤가요? 지금 상반기 결산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서울 성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거래량을 봤을 때 21년 상반기는 2,157건, 22년 상반기는 1,488건, 23년 상반기는 664건으로 21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70%, 22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55% 정도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거래가 됐네요. 이 금리 인상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 거래량으로만 따졌을 때는 1월 달에는
152건, 2월 달엔 95건,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126건, 4월에 120건, 5월에 146건, 6월에 125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강남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있는 네,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을 얘기하신 거죠? 그럼 계속 초반에는 뭐 1, 2월 달에는 100건 이하였다가 3월 달부터는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지역이 강남인가요? 네, 맞습니다. 총 89건으로 1등을 차지한 곳이 이제 강남구입니다. 역시 강남이 그래도 위기에 가장 강했다. 그 강남구 내에서도 가장 많이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을 해보니 역삼동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 뒤로 2위는 신사동이 19건, 그 다음 3위가 논현동 17건, 마지막으로 삼성동과 청담동이 각각 12건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강남은 여전하네요. 불황에서도 강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3년 상반기 서울 상업 업무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아직까지 재작년만큼의 많은 거래량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향후 이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단계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뜻인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위치, 핵심 위치에 위치한 건물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는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알찬 정보로 정리를 해주시면 구독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눈 동그라질 정도의 매물이었네요.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